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씨발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형들 안녕. 나의 다이부동산 다섯바. 영상 좀 늦었지? 안 올린 게 아니고 못 올린 건데 지금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화두는 다주택자 규제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상승일지 하락일지 폭락일지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 있잖아. 근데 나도 현업 중개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영상에서 다주택자 규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스트리트 X에다가 얘기했을 때 야 이거 버틴다, 버티면 된다, 이걸 왜 파냐 이런 얘기를 했고, 다주택자들이 없다, 8년 동안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해봤자 별 효과를 못 볼 것이다 라고 내가 이 전 영상에 얘기를 했잖아.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됐어?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내가 무엇을 놓쳤나?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나? 부동산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내 손님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시장 분석에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안 올린 게 아니고 못 올렸어. 내가 거의 20년 동안 중개를 하면서 손님은 다 연락할 순 없잖아. 그래도 나를 신뢰했던 손님들은 몇몇은 꾸준히 연락을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 사람도 다주택자고 이 사람도 다주택자고 단순하게 보면은 이 사람이나 똑같은 위치에 처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팔겠다 그러고 이 사람 안 팔겠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약간 스탠스가 지금까지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티는 게 낫지 않냐의 스탠스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자산이 없거나 소득이 낮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닌데도 집을 팔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나도 이제 손님하고 통화하면서 중개사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쪽으로 중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 다주택자 체질 개선이 됐으니까 지금 8년 동안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버텨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나중에 팔고 후회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예 연락이 안 오는데 던지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나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나도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심플한 거야. 그냥 대답이 심플하게 몰라, 됐어, 그냥 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대화를 딱 끊어. 그리고 나서 됐어, 귀찮아, 팔 거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걔가 자꾸 뭐라 그러는데 나 그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 줘 로 끝내버려. 이 사람들을, 내가 이 손님을 꽤 오랫동안 받고 내가 이 손님들한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날 찾는 건데 왜 이렇게 팔지? 찾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지? 나랑 생각이 다르다. 왜 이게 달라졌지? 그렇게 며칠을 고민을 했어.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분들하고 내가 다른 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가 달랐나 보니까 시간을 생각 안 했던 거야. 시간을. 내가 이 사람들을 10년 전, 뭐 5년 전 이렇게 만날 때만 해도 이 사람들도 45, 50, 60 이랬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서 2018년서부터 다주택자 규제를 버텨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그래. 나보다 젊었을 때 시작하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형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손님들이 대체적으로 나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부동산을 먼저 했던 선배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사정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안 파는 게 좋겠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형들은 말 그대로 나한테 형이었던 거야. 내가 옛날에 나보다 한 10살 정도 자산 격차가 나는 형들의 자산을 보고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거야. 이 형들이 왜 던지고 왜 팔라 그러고, 지금 한 명 같은 경우는 양도세 계산 나랑 같이 했었는데 거의 6억 5천 나오더라고. 그런데도 팔겠대. 그러니까 나는 6억 5천 너무 센 돈 아까워서 못 팔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판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또 놓쳤던 게 뭐냐면 시간이야. 나이. 세대가 다른 거야. 세대가. 이 사람들도 만약에 지금 내 나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세대면은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싸우거나 견디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거야. 그 형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그 집단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하는 거야. 가장 급한 사람이. 근데 이 형들이 지금 약해? 안 약해. 근데 팔라는 이유가, 나랑 얘기를 안 하고 팔라는 이유가 간단하게 귀찮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돈을 잃으면 잃었지
스트레스 받거나 건강을 잃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이 형들은. 그러니까 나는 우선 지금까지는 돈이 우선이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돈을 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세대라면은 이 형들은 내 시점을 지나가지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단계에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이 형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는 이게 왜 다른지, 왜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똑같은 규제를 보고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나랑 다른 결론을 내지? 내가 부동산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 내가 문제인가?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물론 이쪽에 나한테 지금 연락 안 하는 형들은 똑같이 버티기 들어가는 형들도 있을 수 있어. 이게 던지겠다고 나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세대가 다르더라고.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는 단계로 들어가는 형들은 지금 많이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또 10년 후에는 지금 이 형들처럼 그래 나도 여기까지면 됐어 나도 이제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10년 있다가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 배운 거야. 예전에는 자산이나 소득이나 뭐 성향에 맞춰서 분개를 했다면은 이제는 시간까지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중개사가 된 것 같아 내가.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씨발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맨날 이거 현장에서 내가 그냥 깨닫는 거야. 근데 내가 깨닫는 이것도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진짜 맞다 틀렸다는 나중에 가봐야지 알 수 있어. 맨날 이러는 거야 맨날. 이거 왜 그럴까? 내가 틀렸나? 뭐가 잘못됐나? 저 사람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됐나? 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이발 존나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한테 손님들이기도 했지만 그 태산 같은 사람들이었거든. 자산 격차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형들이 이제는 그 형들이 약한 고리가 돼 있는 모습에 조금 놀랬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이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약해지고 약한 고리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의 하나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다? 자산이나 능력으로 약한 고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젊음 시간으로도 약한 고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야. 시간이 존나 비싼 재화다. 만으로 내가 이 영상을 안 올렸을까? 아니야. 못 올린 이유는 이거 말고도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 우리 형들이 물건을 쏟아내냐고 내가 사줬던 사람들이 전화 오기도 하지만 시장이 어떠냐면은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 내놔야 되니까 내가 거기 박혀있는 부동산이 아니잖아. 나는 낙가마처럼 물건을 의뢰 받아가지고 던져주고 사주고 이렇게 하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지역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그 부동산들 다 전화 드리고 그리고 또 원활하게 하려면은 옛날에는 뭐 한 부동산에만 해놨던 거를 뭐 몇 개 부동산을 해야 되니까 그 몇 개 부동산을 뚫어야 돼.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명함도 드리고 인사드리면서 우리 형들 물건 어떻게 하면 팔아보려고 그리고 스토리를 또 얘기해줘야 되거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언제까지 잔금을 해야 되고 지금 가격을 얼마 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성향이 어떻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격이 예고가 됩니다. 이런 거 가서 광고는 얼마에 올려야 되고 거기서 어떤 손님들을 어떻게 보여드리고 가격을 어느 선도까지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부동산을 컨택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손님 컨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근데 가장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만들어낸 폭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안 사. 만약에 30억짜리를 25억 던져준다고 살 것 같아? 안 사. 지금 우리 형들 같은 경우도 막 양도세 계산 다 했어. 32억 받는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해서 6억 5천 세금 나오는 거 내겠다 했어. 근데 32억을 지금 받을 수 있냐고. 지금 25억에 던진다 그래도 손님이 안 봐. 손님이 부동산 전화 한 통화 안 떠. 나는 손님 전화를 엄청나게 받는데 매수 부동산 쪽에서 전화가 한 통화도 안 뜬단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상황이냐면은 달 부동산 단속반은 일만 할 뿐이지 돈이 안 된다. 헛스거리 하고 다니고 있다. 시간이라도 남으면 유튜브라도 올릴 텐데 시간도 없어서 지금 이 형들 케어하냐고 돈 안 되게 바쁘다.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계약은 안 되지만 이 형들은 케어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만 바쁜 거야.
나만 여기 컨택하고 저기 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가만히 있어? 왜 연락 안 오? 그러니까 막 이틀만 연락 안 와도 얘 일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매일 문자 보내드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정화하고 지금 가격을 내려도 가격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손님이 없으니까. 그 형들한테도 괜히 손님도 없는데 가격부터 내리지 말자, 팔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지 팔리지가 않아. 지금 2026년 2월 24일 오늘 지금 분위기가 그래. 지금 전화 한 통화 안 두고 있어. 근데 나는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죠. 그래도 살고 계신 분들은 4월 한 7, 8일까지 4월 10일 전까지만 팔면 되니까, 허가 넣으면 되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세입자가 있는 데는 유예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보자, 또 무슨 얘기 나오는지 그러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상을 못 올린 이유, 대명이 형이 잠도 안 주무시나? 새벽에 막 트위터 올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도도 못 따라가겠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카더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협박하고 이렇게 뭐 윽박 지르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피로감이 느껴가지고 내가 진도도 따라가기도 싫고 피로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이걸 계속 트위터는 140자 뭐 몇 자 이렇게 쓰면은 되지만 나는 영상을 만들려면은 진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피곤해서 내가 너가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안 올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내가 떠들어도 늦지 않겠다. 뭐 내 영상 뭐 100명, 많이 모야 100명 보고 멤버십일 때는 뭐 20명 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몇 시간씩 갈아 넣어가지고 다다닥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안 올렸어. 그래서 부동산 단속반이 오늘 형들한테 하는 말, 첫째, 영상이 늦은 이유. 둘째, 지금 시장이 어떻다. 그리고 셋째, 지금의 약한 고리,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이 왜 파는지, 그 돈 많고 다주택자고 그리고 능력 있는 형들이, 태산 같은 형들이 왜 파는지 에서 얘기했고, 네 번째, 팔리지도 않는 물건 케어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가지고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올리려고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어. 여기까지 봤으면 내 구독자 형들일 테니까 뻘소리 하자면, 부동산 이상 내가 쫓아가고 싶은 거는 10년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의 과정은 딜레이가 생긴다? 며칠 전에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이 영상을 켜야 되겠다라고 한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 그 4부작 했던 거 요번에 상계주공 5단지 그거 갔다 왔거든? 그거 이어서 찍고 같이 올릴게. 형들은 먼저 이거 보고 있어봐.